빠른 실행과 구성원이 딱 하나만 바라보고 달린다면 대기업도 절대 따라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단연 나의 비전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팀에 대한 신뢰, 누구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구나. 그냥 어떻게 이거를 미래에 개선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그런 팀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잃을 게 없다라는 그 언더독 정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회사 콘스탄트라는 리필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대표 정근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창업 과정에서 얻은 것 딱 세 가지는 하나는 신념입니다. 신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신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저는 창업의 성공의 절반은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팀입니다. 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팀이 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존버 정신입니다. 그 버티는 그 정신, 그 세 가지를 저는 그냥 이 발표에 다 녹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0대, 30대 사이에서는 두 부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생각 아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척하는 사람. 20, 30대 분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70% 이상 지금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콘돔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2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어떻게 제로에서 200억 정도가 될 수 있었을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리필드라는 브랜드인데요. 헤어케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탈모 완화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도 올해로 200억 정도를 지금 매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브랜드가 여기까지 성장하기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저는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창업가의 꿈을 꾸시고 계실 거예요. 각자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꼭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의 정답에 가까운 것일까?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골든서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은 이 why,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부터 출발을 해서 how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엔 창업의 프로덕트이자 아이템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고리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럼 저는 why부터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회를 살든 이 사회에 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창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가 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깝겠다 생각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려면 CEO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창업할 수 있다. 그럼 경영학과에 들어가면은 창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나의 꿈은 경영학과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 심한 거예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경영할 회사가 없네. 이 경영할 회사는 나한테 누가 주는 거지? 그때부터 이 경영학과는 경영할 회사를 주는 학과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또 생각 정리를 좀 해보고 그러면 이 학업의 성취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사이더스라는 이 창업 학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이거라도 없으면은 나는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학회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아이템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당시 이제 헤맸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나 햄버거집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주커버거라는 햄버거집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마크 주커버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소셜 버거 컨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여러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회에 뭔가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이템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런 보도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낙태율이라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이 피임률이라는 것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기사를 본과 동시에 되게 다양한 기회들, 우연치 않게 되게 좋은 기회들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비즈니스와 엮어서 아이템화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아무 기술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23살의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필터링을 해봤어요. 제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 그 필터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니즈가 검증된 시장이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를 만들기에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드오션에 좀 집중해야겠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차별화는 어려운데 이 브랜드 인지와 소비자 경험이라는 것이 구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좀 파워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의 꿈이었던 그런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아이템이 콘돔이었고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 콘돔들이 기라성처럼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듀렉스라는 콘돔, 그리고 일본에서 온 오카모토라는 콘돔이 우리나라 1, 2위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콘돔이 브랜드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말로 만든 제대로 된 우리나라 브랜드를 만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필터링에도 너무 잘 맞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선들이 꽂히더라고요. 멀쩡한 놈이 왜 콘돔이냐, 변태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냐, 굉장히 많은 비난의 시선, 안쓰러운 시선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신념이 있었기에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이라는 콘돔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런 성문화나 성인식 자체가 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 낙태율이라던가 피임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바뀌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브랜딩을 한다면 소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명이서 이 골방 같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만 이제 커피를 놓고 와도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 가라지 창업이 되게 유명했고 유행했기 때문에 가라지에서 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뭔가 되게 곰팡이 나오고 냄새 나고, 이제 출시를 이제 며칠을 앞두고 이제 둘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편의점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되고, 이제 초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때도 되게 그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콘돔이 콘돔 같지 않은 브랜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이 이거를 초콜릿인 줄 알고 구매하게 만드냐, 이런 민원들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옆에다 놓지 마라, 약간 이런 이제 민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조금 고군분투하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 한 3.3%라는 점유율을 좀 얻게 됐는데, 이 당시도 창업을 한 지 벌써 한 3년 정도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존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좀 깨닫게 됐었는데요. 이 3.3%라는 작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규모를 늘려가지고 한 5명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3년 차가 됐을 때.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 정말 협찬이라던가 제가 직접 몸에 뛰면서, 발로 뛰면서 영업하고 온갖 유통 채널을 다 좀 뚫고 다니는 약간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CF도 저희 나름대로 제작을 해보고, 그런 스마티스트라고 하는 서포터즈도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세계 최초로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피팅룸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 시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찰서도 민원들 때문에 경찰서도 많이 갔다 오고, 그 검사 앞에서도 제가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콘돔이라는 것이 인식상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해프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바빠지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막 포장도 많이 하고, 저는 직접 발로 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이태원에서 이제 할로윈 할 때 저는 탈을 입고 가서 콘돔을 뿌리는 그런 캠페인이나 활동들도 이제 주저없이 했었습니다. 정말 뭐 앞뒤 안 가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하나로만 돌진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기회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룰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던 콘돔들은 다 번쩍번쩍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사진이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콘돔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가치를 항상 보여주자라는 거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도 이런 식으로 입점이 되고, 사실상 여성분들이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콘돔을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문을 좀 열었던 1세대 콘돔 브랜드가 됐었고요. 배송비만 내면은 정말 콘돔을 갖다 주는 빠른 생각이라는 프로젝트도 하면서 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CF도 최초로 찍었고, 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유튜브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채널이 20만 명이 넘는 이제 구독자를 가진 좀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좀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그 왓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과 습관 개선, 이 두 가지에 정말 초점을 많이 두고 움직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피임률이 높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적인 인식이 개선이 됐다고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뭔가라고 봤을 때, 이 한 7, 8년 정도 창업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그 신념 하나로 밀어붙이는데 그냥 꽂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탈모로 연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제가 바른 생각했을 때 거의 한 10년 전 모습인데요. 요즘에 많이 회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탈모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당연히 이제 막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고민이고, 제가 20살 때부터 탈모 고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갔더니 모발 이식 해라. 그냥 모발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항상 세일즈를 당하고 뭔가 세뇌 당하고 하다 보니까 탈모는 뭔가 방법이 없나 보다. 그냥 모발 이식이나 하고 약이나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난 이 의사 선생님을 제가 뵙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폴트로 있지만 얼굴은 그렇게 열심히 씻고 뭐 3개, 4개씩 바르면서, 그리고 선크림도 바르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왜 두피는 뭐 하나 발라주는 게 없냐, 그렇게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서 왜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네. 두피도 결국에 똑같이 피부고,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를 함에 따라서도 당연히 두피에서 나는 머리카락도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사람의 목은 하나에서는 평생 15개밖에 머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 15개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어떠한 방법, 현재 의학으로 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 오늘이 너한테 가장 빠른 날이야. 스탑이라는 건 없어. 관리를 해나가고 그게 덜 빠지게 되면서 머리가 채워지는 것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거기서 영감을 딱 받았습니다. 바로 리필드가 그때부터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맞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내가 존버할 만큼 신념을 가지고 정말 좋아할 만큼 그런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 사업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 거의 고등학교생처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탈모에 대해서. 근데 탈모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남성들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탈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에 탈모로 고민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만큼 머리카락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
이 부분이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물론이지만 이 여성들을 위한 이 관리 방법과 그런 습관 개선,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탈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겠다. 탈모라는 것이 내가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모도 사실 스킨케어나 다이어트처럼 관리, 셀프 테라피거든요. 왜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허위 과장 광고에 많이 당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나는 극복할 수 없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고, 그리고 내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멍이 없구나. 저는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Why부터 How, What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바른 생각의 Why와 겹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민감한 고민, 그런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 내가 7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겹쳐지는 그런 오마주가 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느끼면서 다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감한 고민을 콘돔이든 탈모든 투명하게 소통을 하면은 이게 부정적 편견과 습관을 개선할 수 있고 결국에 이 시장 자체를 좀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 또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또 레드오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시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뭐고 내 강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가 겹쳐졌습니다. 빠른 실행과 구성원이 딱 하나만 바라보고 달린다면 대기업도 절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단연 나의 비전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팀에 대한 신뢰를 누구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회사나 직장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이나 뻔한 말이지만 집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거를 미래에 개선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그런 팀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내 대학생 22살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라는 그 언더독 정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앞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골든서클을 좀 그려보면서 내 창업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감한 문제인 이 탈모로 그리고 콘돔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의 방법으로서 결국에는 투명하게 소통하고 이 습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저의 방법적인 부분이었고요. 결국에는 프로덕트는 거기서 이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파워풀한 콘텐츠가 제 프로덕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필드를 만들 때도 그리고 바른 생각을 창업했을 때도 소비자 경험의 차별화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고요. 이게 바로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에 어떻게 녹아들어갈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리필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바른 생각에서 콘돔 같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신념이 좀 비슷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모 브랜드임에도 탈모 브랜드 같지 않은 그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배려 낮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일단 저의 목표였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 있어서 탈모는 굉장히 불신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신뢰로 돌릴까 했을 때 내가 인바디처럼 내 탈모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그냥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 헤어 앰플 제품과 함께 이 기기를 같이 드리면서 내가 머리가 얼마나 났고 머리가 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세요라는 것이 저희의 신뢰 회복의 그런 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고 첫 버전인데 인바디와 같이 내가 탈모가 어느 정도 위치고 동연령, 동성별 대비해서 내가 탈모가 어디가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사실 현재의 결과로
많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전인데요. 첫 번째 버전이 너무 좀 신뢰도의 부분에서 떨어져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좀 더 전문성 있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이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신뢰를 주고 더 정확하게 측정해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믿음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서비스 자체도 저런 걸로 탈모가 개선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증명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돌이였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팀, 그리고 탈모 앰플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앞서 보여드린 원장님, 제가 치료를 받던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을 1년 동안 제가 구애를 해서 저희 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창업자로 만들었고, 사실 기계를 담당하는 공동 창업자분도 계시고, 그런 팀을, 저한테 부족한 팀을 만드는 것이 또 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바른 생각 이제에서 리필드를 창업하는 초창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찍어놨던 제 사진입니다. 지금은 사실 더 좋아져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가 직접 출연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재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다. 오늘이 15개의 모발,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5개의 모발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점이자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